숨어 있을 때마다 너무 응가가 마려운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수박부심만 하면 응가가 마려웠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아서 신기한 시간이었어요. 첫 강의가 25살짜리 김찬솔,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했죠? 25살이나 가지고 계신 김찬솔 강의 들었는데요. 부러웠어요. 첫 번째로 부러웠던 건 대학을 안 갔어요. 제가 대학교에다 쏟아부은 돈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까워요. 내가 이거 할 줄 알았으면 그걸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저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 서울의 S대학교 출신이에요. 다 아시죠? 네. S대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 성신여대도 있고 저는 세종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나는 저분 나이 때 뭐 했지? 생각했더니 그 대학교에서 돈 주고 이런 조별과제 하면서 이렇게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걸 했었는데 저분은 어떤 도구를 빠르게 선택했다는 이유로 같은 나이에 벌써 천여 명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틀어주세요. 제 얼굴 틀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얼굴입니다. 네. 뽀로로 얼굴이고요. 오늘 설명드릴 건 보상 플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동안은 사실 제가 보상 플랜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수업 미팅을 나갔는데 어떤 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난 내 톡 다 한대요. 보상만 짧게 설명하래요. 보상 플랜만 1시간을 설명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끝날 때 질문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줄이냐고. 그래서 이 사람 하나도 못 알아들었구나. 이게 보상 플랜이라는 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면 한 번은 알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업계에 있어 보신 분이 아니라면 이 기부의 개념도 어렵고 시구의 개념도 어렵고 그걸 왜 양쪽으로 내리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만 오늘은 브론즈 이상의 직구자 사장님들이 오신 만큼 조금은 더 자세히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안내드릴 건요. 제가 늘 하우투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하우투 강의를 시키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훅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준비하다만 하우투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똑같아요. 무조건적인 긍정보다는요. 그 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조건적인 긍정은 리스크를 키울 수 있고요. 지나친 또 비관은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는 저 선 안에 있어요. 그 경계선 안에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양쪽의 평평한 긴장감 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파트너가 한 명도 없는데 나 가야 갈 수 있어요 하고 늘 웃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무한한 긍정에 너무 존경스럽긴 한데요. 적당한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일을 그 사람들한테 옆에서 계속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그걸 해내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내가 이걸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응원해주면 기쁜 일이긴 한데요.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쌓아가면서 내 하루하루가 시크릿 안에서 쌓여가고 있어라고 스스로 믿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응원, 막연한 응원 말고요. 그냥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난 오늘 뭘 했지? 난 오늘 뭘 했지 해서 내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된다. 이제 부산 플랜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부산 플랜은 4가지예요. 팀 커미션, 유지수 칙크매치 보너스, 승급 보너스, 그리고 지금 유지 보너스로 4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이렉트 보너스가 새롭게 나오게 됐죠. 우리 회사의 부산 플랜의 특징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바이너리라고 하는 두 줄 마케팅을 쓰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은 바이너리를 기본적으로 그릴 때 나를 그리고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을 그려나가고 이 모두를 다 두 줄로 내려서 그려요. 그림을 쭉 완성해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죠? 피라미드가 나와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고 나면 거봐 피라미드잖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옆으로 펼쳐봤어요. 피라미드 안 갔죠, 선생님? 피라미드 아니에요, 이거? 이런 옆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옆으로 가는 사업이래. 나로부터 좌우로 한 명으로 시작돼요. 결국엔 왼쪽에 한 명, 오른쪽 한 명으로 시작되는 팀 단위의 사업이 되는 거고요. 내 왼쪽과 오른쪽을 균등하게 성장시킬수록 수입이 많은 구조예요. 이게 왜 꼭 균등하게 성장해야 돼? 한쪽은 매출만으로 수입을 많이 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두 줄을 키울 필요가 없죠. 한 줄로도 수당이 나온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한 줄로 내릴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한 줄로 돼 있어요. 그럼 제일 마지막 사람이 들어오면 모두가 수입을 받아야 돼요. 이 구조는 회사를 없애겠다는 얘기죠. 마법팩이 하나 나왔는데 1,500명한테 수당을 줘야 돼요. 200원 정도 받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건 더 점점 줄이 길어질수록 회사가 리스크를 갖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모든 회사는 가장 적은 단위의 줄수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바이오는 방식이죠. 그럼 두 줄보다 많다면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회사들은요, 이 두 줄 방식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다, 빠르다, 강력하다, 매출을 공유한다. 무한대수, 무한이월, 무한누적 같은 이야기들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에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요, 다시 피라미드가 나왔죠? 네. 저를 옆으로 펼쳐 생각하시면 돼요. 대실적과 소실적이 존재한다. 두 개밖에 팀이 없죠. 큰 쪽을 뭐라고 부른다? 대실적. 작은 쪽을 소실적이라고 부른다. 대실적과 소실적을 2대1의 비율로 정산하고 작은 쪽을 450점 CV 단위로 정산해 줍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회사가 정한 바예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 작은 쪽에 450점 CV 그 두 배치를 대실적에서 차감하는구나. 그럼 이런 볼륨이 나왔을 때 점수를 어떻게 빼냐면요, 작은 쪽은 9,000점. 왜 9,000점을 뺄까요? 450점 단위니까 9,450점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큰 쪽은 두 배치를 차감한다. 그리고 남은 점수는 2월 해주고, 작은 쪽의 15%에 대한 수당이 발생된다. 우리 회사의 CV는 달러와 같은 단위다. 그래서 9,000달러의 15%, 1,350달러, 우리 회사는 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해준다. 135만 원의 수당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남은 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전 회사들은요, 이 바이너리 구조를 같이 쓰더라도 남은 점수에 대한 이권이 없었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매달 마감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구조가 있었는데, 우리 회사는 이것들을 전부 다음 주로 이원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글로벌 사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200개까지만 드릴게요, 1000개까지만 드릴게요 하면요, 1000번째 이상의 사업자가 중국 사람이 나와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도울 필요도 없고 나한테 매출도 올라오지 않는 구조예요. 이게 어떻게 글로벌 사업을 갈 수 있죠? 이건 글로벌 사업을 못 가요. 우리 회사는 정말 대수 제한이 없어요. 10,000번째 들어온 중국 사람도 나에게 점수를 똑같이 공유해주기 때문에 무한대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글로벌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정의자 스폰서님은 이게 점점 길어질 때마다 수입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한되면 수입이 무한대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의 수입이 너무나 많아지죠. 너무나 많아져. 그럼 전체에서 줄 수 있는 수당은 똑같은데 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아래로 풀 돈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상위 지급자들의 수당을 제한하고 있다. 그 제한이 한 주에 2만 불, 2천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보상 플랜은요, 2천만 원 받는 사람들을 빨리 많이 늘려가는 보상들이에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정의자 스폰서님이 이미 지금 오토십만 넣어도 아마 거의 주국점에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저희가 마감을 하죠. 수요일날 오토십이 1차가 돌아가요. 그러면 주국점이세요. 돈 다 버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 6일은 그냥 봉사활동 같은 거예요. 돈을 다 받았고 이제 그냥 더 하자, 더 파트너들 돈 받게 해주자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국점을 빨리 가는 사람들, 주국점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고 싶다. 이게 우리 회사의 부의 공동체 시스템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보너스는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 이건 내가 추천한 사람,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표기하고요. 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게
때 10%, 20%의 추가적인 수당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보너스의 20%냐면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팀 커미션의 20%. 이해되셨죠? 내가 2명을 추천했다고 하면 1세대는 2명, 2세대 4명, 8명, 16명의 구조지만 사실 이 보너스는 내가 사람을 직접 추천을 다시 한다면 다시 새로운 1세대를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보너스야말로 무한대. 근데 왜 이 무한대가 될 수 없냐면 사장님이 무한대로 사람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가 아닐 뿐이지 규정 자체는 뽑을 때마다 새로운 1세대가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1세대를 50명 뽑았어요. 그럼 1세대가 50명인 거예요. 50명이 다 사람들을 2명씩 뽑았어요. 그럼 저는 2세대가 1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 보너스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제일 처음으로 추천한 사람이 있어요. 딱 그러니까 1세대가 제일 중요하죠. 왜? 20%나 주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면접을 보세요. 얘가 과연 들어와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면접을 보시는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내가 처음으로 뽑은 사람이 직급에 가지 못하고 수입이 없다면 그 사람을 1세대로 인정해주지 않고요. 그 밑에 첫 번째 직급자를 아예 1세대로 인정해주는 압축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전부 다 이해하십니다. 자, 웬일입니다. 세 번째 보너스는 직급 성취 보너스고요. 직급 성취는 우리 회사는 11단계의 직급이 있어요. 처음 액티브 에이전트로 시작해서 브론즈, 로얄, 실버 여기 나오는 11단계의 직급입니다. 이 직급을 성취할 때마다 나오는 성취 보너스. 대신 한번 성취하면 일회성으로 지급하고요. 떨어진다고 해서 뺏어가진 않아요. 이 보너스가 정말 큰 보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한 회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회사보다 좀 늦게 출범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승급 보너스가 굉장히 큰 거예요. 광고하는데 실버만 봐도 우리 실버는 100만 원이잖아요. 거기는 뭐 400만 원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지 봤더니 실버에 승급하면 36개월 동안 400만 원을 나눠드리는데 36개월 동안 매월 실버를 유지하실 때만 드려요. 36개월 중에 실버를 한 달밖에 유지 못하셨다면 36분의 1만 받으시는 거예요. 400만 원에. 그걸 승급 보너스라고 올려놨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회사의 승급 보너스는 어마어마하죠. 우리 회사는 그게 유지 보너스나 이름을 또다시 듣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는 실버를 36개월 동안 유지하시면 실버의 유지 보너스 60만 원을 36개월 동안 계속 받으실 거예요. 그럼 그것만 해도 2천만 원이에요. 이해되셨죠? 지금 우리 회사 자랑을 한 게 아니라 그 회사 욕을 한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회사도 굉장히 큰 보너스를 주고 있고 그 회사 정말 이상하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자, 12만 5천 원부터 10억까지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아주 높은 승급자들이 승급을 하시게 된다면 나눠서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직급의 유지 보너스 30만 원. 이 DYD 보너스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책정이 안 되세요. 전산상에는 DYD 계산부차라고 써있는데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공란이에요. 왜 공란이냐면 우리 회사의 DYD 계산부차가 사장님께 부여되는 첫 번째는 언제냐면 사장님이 처음으로 로얄에 승급하신 그 주부터 계산돼요. 그 주부터 4주 단위로 나는 어떤 직급을 유지했냐에 따라서 그 최소 직급 4주 동안 루비, 플래티넘, 루비를 했으면 4주의 최소 직급은 플래티넘을 유지하신 거예요. 그때는 플래티넘의 유지 보너스를 받게 되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 네 가지가 우리 회사에서 줄을 이뤘던 보너스고요. 직급을 가는 조건인데요. 여기서 봐야 될 조건 중에 중요한 건 추천 계보상 하위 회원의 유급 직급이에요. 내 양쪽에 내 추천한 그 계보 안에서 내가 플래티넘에 가려면 실버 이상의 직급자들이 존재해야지만 나는 승급할 수 있다고요. 그냥 매출만 많다고 승급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직급자로 만들어주지 못하면 승급을 못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저희들 말씀드리죠. 사장님들과 함께 성장할 거라고. 사장님들이 성장이 없으면 저희들의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돈 벌 수밖에 없는 상생의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설 마스터님이 설명하려 했던 그 다이렉트 보너스입니다. 설명하셨으면 이 강의가 되게 짧아질 거라서 다행히 안 해주셔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의 매출이 나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35억을 수당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후원 수당의 35%의 룰이에요.
거기서 다이렉트 보너스 매출 전체의 5%의 의미는요,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합니다. 다이렉트 보너스가요, 보통 다른 회사들은요, CV 개념에서 5%를 줘요. 그러니까 얼마의 매출을 일으켰을 때 받는 점수 안에서 다시 몇 퍼센트를 준다고 해요. 그 퍼센테이지도요, 5% 회사는 거의 없어요. 3%, 2%. 근데 우리 회사는 어떻죠? 그냥 매출에서 912가 아니라 225만 원의 매출에서 5%를 줬다. 그럼 다른 회사에 비해서 2배, 3배가 높은 금액을 다이렉트 보너스에 쏟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을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왜 다이렉트 보너스에 많은 수당을 쏟고 있을까? 그 얘기는 단순하죠. 다이렉트 보너스는요, 상위 직급자가 아니라 이제 들어와서 사람들을 추천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보너스예요. 그 회사의 정책이, 회사의 방향이 상위 직급자의 수당을 낮추고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사업하기에 유리하게끔 만들고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회사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회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자, 전체 후원수당의 13%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대요. 전체 보너스에서. 그럼 추천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나요? 추천을 많이 하면 많이 받겠죠.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추천을 많이 하면 원래 성공할 수 있고요. 추천을 못했을 때 어떻게 성공하냐가 그건 중요한 문제였는데, 추천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새로운 추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다이렉트 추천인 때문에 이 사람이 수당을 받겠지만, 이런 수당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들을 더 추천할 수 있고, 그게 결국에 이 바이너리 전체에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조윤호 사장님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조윤호 사장님의 자료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이 간과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추천해주면 팀커미션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매출이 올라갔으니까. 내 두 줄 안에서 어쨌든 다이렉트 보너스가 일어나고 사람이 가입됐으니까. 그리고 승급 보너스, 당연히 그들 때문에 매출로 승급할 거니까 당연히 유지 보너스가 올라갈 건데, 리더십 체크매치는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매출이 올랐다는 건 내 파트너의 매출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내 파트너가 킹커미션을 많이 받게 되면 내 리더십 보너스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이 다이렉트 보너스는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4가지 보너스 전체를 탄탄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얘기예요. 다 바이너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팀 비즈니스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있는데요, 그냥 단순 계획이에요. 지금 프로모션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프로모션엔 눈에 보이는 모두를 가입시키는 거예요. 전화기에 있는 모두를 가입시킨다. 이게 지금 프로모션이고요. 평소에 우리가 어떤 걸 하면 되냐면요, 한 달에 1명 정도 사업자를 만드는 거예요. 세미나에 오고, 우리처럼 목요일에 본사대회에 가고, 각 지역 세미나를 돌고, 원데이 세미나에 오는 사업자를 한 달에 1명, 1년만 총 12명. 그리고 일주일에 1명씩 이 제품을 쓸 수 있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다이렉트 보너스 추천이 오토식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일주일에 1명씩 만듭니다. 이걸 1년간 진행하면 다이아몬드 됩니다. 모르셨죠?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수입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나 혼자 해야 된다, 그 개념이 아니고요. 팀 단위로 이루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매출이 커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면 바이너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업인지, 이 시크릿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결국 지금은 더 중요한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죠. 프로모션은 결국 이걸 하자는 겁니다. 두 줄, 한 명 한 명의 브론즈.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직급인 브론즈를 50% 10개가 아니라요, 훨씬 2배, 3배, 4배, 5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프로모션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열흘이면 충분히 다이아몬드 갈 수 있는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쪽에 2줄, 안쪽에 2명, 아니면 한쪽으로 2명을 추천하더라도 브론즈에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평소에 노력하던 것의 절반 그 이하를 쓰더라도 지금은 승급할 수 있고, 우리 회사의 승급 보너스가 결국 제일 큰 보너스인데, 같은 노력이면 지금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노력으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간에 일을 안 하시면 덜 주는 기간엔 더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정말 많은 노력을 쏟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준이 바뀐 것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예전에 로열이었던 이 그림을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로열이었던 그림이 실버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모든 직급자는요, 가장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을 브론즈로 만드는 일을 반복합니다. 양쪽에 브론즈 있는 분들을 로얄이라고 하고요. 양쪽에 로얄이 있으면 실버, 양쪽에 실버가 있으면 플래티넘을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에 플래티넘이 있으면 루비고요. 양쪽에 루비가 있으면 다이아몬드 가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브론즈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브론즈가 되면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왜 서로를 도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챕터2의 새로운 도전은 결국 이겁니다. 하선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드릴 수 있는 플랜을 만들면서 더 탄탄하고 더 안정적이고 더 큰, 더 위대한 회사를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 회사의 생각이고요. 저희 그룹은 회사를 따라서 그런 그룹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요, 또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고 살고 있는지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대요. 어차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니까. 험다운 무시하시고요, 결과를 만드세요. 결과가 만들어지면 남들이 했던 모든 반응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버려요. 크라운이 됐고요. 지금 제 주변에 어떤 친구도요, 어떤 사람도요, 시크릿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크릿 사업은 되는데 넌 참 대단한데 라고 얘기할 뿐이지 누구도 저를 욕하지 않아요. 근데 제 시작도요, 사장님이 똑같았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요, 안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결과가 나고 나니까 그 문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결과를 증명해내시는 사장님들이 되시길 기원하고요. 오늘 강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